세상 읽어주는 남자 심정혁입니다. 오늘은 재무회계 마지막 주제인 제9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교재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회계 변경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회계 변경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에 한해서 변경이 가능해요. 회계 변경엔 크게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변경은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회계 변경을 이렇게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 정책 및 회계 추정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예가 있는데 합병, 사업부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 등 이런 게 발생하면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해서 총 자산,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에 따라서 종전의 회계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회계를 변경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내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러면 변경할 수 있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개정 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회계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정당한 사유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는 거고, 요 밑에 나온 거 답으로 많이 출제되죠.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 세법 규정 따르기 위해서 회계를 변경하겠다?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회계는 회계, 세법은 세법이야. 회계에선 세법을 고려하지도 않아요. 일도 고려하지 않아. 기업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이 우리나라 세법을 고려하지 않죠. 우리나라 세법은 회계를 무시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보편 타당하다, 일간 타당하다 싶으시면 이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회계는 세법을 신경 안 쓰고 그냥 합리적이다 싶으면 만들고, 세법은 이제 무시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조정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으면 따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 이런 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무에 나와 보시면 또 이익 조정을 위해서 정책 변경하죠. 추정의 변경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유들을 잘 갖다 붙여서 이익 조정을 한다는 거죠. 이익이 뭐 우리가 뭐 IPO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아 보여야 돼. 그러면 이익 조정 위해서 뭐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써있기는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변경은 정책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무에 나와보면 옌지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아까 회계 변경은 정책 변경, 추정 변경 두 가지가 있는데 정책 변경이라고 하는 건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 처리 방법을 다른 회계 처리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쓰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꿨네요. 그죠? 유가증권 단가 선정 방법을 바꾼 거예요. 이러면 소급법을 쓴다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회계 정책 변경의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전지법을 쓴다. 나중에 좀 이따 좀 배우실 텐데 소급법하고 전지법 중에 소급법은 앞에 거를 다 소급해서 고친다는 거죠. 소급법 쓰기가 좀 어렵겠죠? 기존에 잘못돼 있는 거 이거를 전부 다 앞에부터 다시 다 재무제표를 뜯어 고치겠다는 건데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전진법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 뭔가 바꿔야 돼. 근데 예전에 했던 걸 다 뜯어 고치자 이러면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부터 잘해보자. 이게 전진법. 예전 것까지 전부 소급해서 앞으로 돌아가서
앞에부터 전부 다 뜯어 고치자. 그게 소급법이에요. 근데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네요. 회계 추정의 변경 한번 보실까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추정한다는 건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얘는 과거에 대해 계속 쓰던 방법을 변경하는 거고, 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변경하겠다는 거야.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를 판단할 때, 우발부채, 그 다음에 대손 추정률, 전부 다 미래 사건이죠. 미래를 예측할 때, 변경하는 걸 추정의 변경, 감가상각장산의 내용연수, 그렇죠? 내용연수도, 5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써보니까 10년 쓸 수 있는 것 같아. 감가상각, 잔존가치. 이 감가상각 자산을 다 쓰고 나면 10,000원 정도 남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20,000원 정도 남을 것 같아. 미래에 대한 추정이에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보세요. 여기 방법의 변경은 전부 정책의 변경이 아니야. 얘만 좀 특이하다고 보셔야 돼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뭘로 보셔야 돼요? 추정의 변경으로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잘 체크해 놓으세요. 원칙, 이게 교재에 써 있어요. 221페이지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이렇게 써놓으면 더 이제 와닿겠죠. 이렇게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법 들어가면 다 뭐예요? 회계 정책의 변경인데 얘만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시면 돼요. 추정의 방법은 전진법을 적용하네요. 그래서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고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변경 전 사용했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뭐 제가 암기를 굉장히 잘 못하거든요. 잘 못 외워요. 그냥을.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안 외우고 그냥 시험에 나오면 만약에 엄청 중요한 거 아니다 싶으면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나오면 뭐 대충 풀지 뭐 이런 식이었고, 정말 꼭 나온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헷갈려. 그러면 이제 앞글자 같은 걸 좀 따긴 했는데, 옛날에 땄던 앞글자 거의 생각 잘 안 나는데 그래도 생각나는 거 정소추전 생각나요. 정소추전 그게 뭐냐면 회계 변경은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전지법, 정소추전 뭐 이렇게 외웠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이게 근데 제가 웬만하면 외울 때 또 이렇게 막 스토리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좀 말이 되게 문장으로 외우거나 이런데, 얘는 뭐 사실 문장이거나 뭐 그렇진 않잖아. 그냥 정소 추전으로 입에 잘 와다 붙었나? 아무튼 뭐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정책의 변경인데 마치 전진법인 것처럼, 추정의 변경인데 소급법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엇갈리게 해서 출제를 하는데,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잖아요. 졸업할 때 이제 뭐 대부분은 그냥 졸업하시고, 이제 어떤 분들은 졸업할 때 저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뭐 카톡이나 문자라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거의 없죠 뭐. 제가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분 중에 고맙다고 하는데 욕을 쓰진 않잖아요. 근데 고맙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자기는 말은 그렇게 해. 저 때문에 이제 전산세무 2급을 합격을 했는데 막 고맙다고 하면서 요게 이렇게 생각이 난대요. 정서 추전. 그리고 자기가 시험 볼 때 딱 71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요거를 맞았다 그거죠. 요걸 맞아가지고 합격을 엄청 이거를 고맙다고 하시고, 그분은 작년에 코로나인데도 그 뭐지 스승의 날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죠. 요즘은 제 평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네, 그냥 넘어갈게요. 추전 기억해 놓으시고요.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 누적 효과를 소급 적용한 후 회계 추정 변경 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정소 추전 외워놓으면 또 좋은 게 뭐예요? 정책이 앞에 있어요. 추정이 앞에 있어요. 정책이 앞에 있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뭐부터? 정책 변경 효과부터 소급적으로 적용하래요. 정소가 먼저야. 그 다음에 추전이 나중이에요. 알았죠? 정소 추전 외워놓으시면
합쳐 있으면 정책 변경 효과부터 그 다음에 추정 변경 효과. 회계 변경의 효과를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의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하다. 그럼 뭐라고요? 추정 변경으로 보래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거 다 뜯어 고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뭔가 나의 삶을 바꾸고 싶어. 지금부터 잘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옛날에 잘못했던 것까지 전부 다 뜯어 고치는 게 편해요?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이게 전진법이야. 앞으로 전진법. 앞으로 잘하자. 소급법. 옛날 거부터 다 뜯어 고쳐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그렇죠? 회계 변경의 효과를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애매하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추정 변경으로 보래. 전진법을 그냥 적용하래요. 여기까지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 페이지의 1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중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번.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의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여기 있네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쓰던 것보다 새로운 게 더 합리적이래. 그럼 뭐 그거 써야죠. 뭐. 그죠? 1번 맞는 표현이고요. 기업회계 기준의 개정 또는 기존의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기업회계 기준이 변경됐대. 그러면 뭐 회계 변경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고요. 합병 여기 나왔네. 합병, 사업부 신설 등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해서 총 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에 따라서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면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되겠죠. 4번 단순한 세법 규정에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회계는 세법을 신경 쓰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회계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네. 옳지 않은 것. 회계 변경은 크게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있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 방법 맞죠? 정소 추전 기억나셔야 돼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정소 추전 맞네요. 그죠? 회계 정책을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좋은 말이네요. 그죠?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으로 어려워. 뭘 해야 될지 어려우면 과거 다 뜯어 고치는 게 쉽다? 아니면 앞으로 잘하는 게 쉽다? 추정이 앞으로 잘하는 전진법을 쓰는 게 좋죠. 전진법은 뭐야? 정소, 추전, 그죠?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되겠죠. 정책의 변경으로 보기 어렵죠. 여기 보시면, 그죠? 답 4번이고요. 볼까요? 회계 변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네요. 회계 추정은 기업 회계의 불확실성화의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거. 그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추정은 정책은 과거에 쓰던 방법을 변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추정은 회계 추정이라고 하는 건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미래를 예측했는데 예측을 조금 더 잘해보려고 바꾸는 거죠. 그죠? 맞는 표현이고요. 사전적. 유가증권 취득 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유가증권 취득 단가 여기 있네요. 그죠? 얘는 회계 정책의 변경. 그렇지. 그러니까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놔야 돼. 근데 방법 나오면 다 정책의 변경이었는데 아까 감가상각 방법 변경만 추정의 변경이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회계 정책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효과를 당해 회계년부터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여기 있죠?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대. 그러면 정소 추전 정책 변경부터 그죠?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맞는 표현이네요. 회계 추정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살펴보실까요? 옳지 않은 것. 소추전, 추전 맞죠? 추정 변경은 변경 전 후의 손익계산서 항목은 동일한 항목으로 아까 처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변경 전 사용했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과거와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비교하는 걸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죠.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당해 변경이 발생한 회계년도 다음 회계년부터 적용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회계 2021년에 회계 추정을 변경했으면 2022년부터 적용을 한대요. 그게 아니라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당해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그러니까 2021년부터, 그죠? 이 표현이에요. 당해 회계년도 개시일이냐, 당해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냐,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회계 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감가상각 내연연소의 추정 등이 있다. 그죠? 여기 추정. 넘어갈게요. 현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 변경의 사례다. 성격이 다른 것 하나 고르래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선입에서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한 거니까 정책의 변경이네요. 그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률을 1%에서 2%로, 미래 매출 채권이 대손이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뛸 것 같아.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러는 건 예정의 변경이니까 추정의 변경이고요. 정액법을 정률법으로, 아니네요. 정액법 감가상각 하던 기계장세의 내용 연수를 5년에서 8년으로 좀 더 많이 쓸 수 있을 거야. 미래를 예측한 거니까 추정의 변경이고요. 감가상각 자산의 잔존가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야 이거 나중에 고물로 팔아봤자 5만 원밖에 안 나올 것 같아. 미래를 예측한 거니까 추정의 변경. 2번, 3번, 4번은 전부 추정의 변경, 1번은 정책의 변경. 뭐가 정책의 변경이고 뭐가 추정의 변경인지를 잘 정리해 놓으세요. 3번 문제 하나 풀어보시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회계 정책 또는 추정의 변경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그죠? 기업 회계 기준에서 개정되거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 정책 변경할 수 있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감가상각 방법은 정책이지 아니죠. 대부분의 방법은 다 정책으로 보셔도 되는데 감가상각 방법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오답으로 잘 출제되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정소 추전 정책 변경부터 그죠? 정책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부터 먼저 계산을 해라.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회계 추정의 변경. 아까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평가는 추정,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고자산이 이게 이제 이게 별로 그 밖에서 쓸만한 잘 안 팔릴 것 같아. 그런 거 미래를 예상하는 거니까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겠죠. 그죠? 에서 살펴보셨어요.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두 개가 있는데 정소 추정,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그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다 정책의 변경이지만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정소 추정,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정책 변경으로 먼저 누적 효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추정 변경으로 가는 거고 정책인지 추정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쉬운 거 추정 변경해서 전진법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다음 챕터 넘어가시면 오류 수정이에요.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발견해서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정도면 중대한 오류, 그 정도는 아니다 하면 중대하지 않은 오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보신 회계 변경은 뭐고 오류 수정은 뭐냐? 회계 변경이라고 한 건 기존에도 잘했던 거예요. 잘했는데 지금 잘못한 거. 지금 기존에도 맞고 지금도 맞아. 그러면 기존에 맞는 걸 더 좋은 걸로 고치는 걸 회계 변경. 오류 수정은 뭐예요? 기존에 잘못한 걸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야. 기존에도 잘하고 있었는데 더 잘하려고 하는 건 회계의 변경인 거고, 얘는 오류 수정은 기존에 잘못하고 있었어. 얘를 맞게 고치는 걸 오류 수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오류 수정이 크게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 이렇게 나누고요. 중대한 오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소구법 앞에 거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일괄 처리법. 오류를 단기 손익계산서 영업의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으로 보고하는 거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 효과 보시면 중대한 오류는 오류 수정을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 금액에 반영을 해줘요.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 수정에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재작성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재무제표를 다 뜯어 고치라는 소리고,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올해 그냥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하라는 거예요. 올해 손익에 그냥 반영을 해라. 앞에 재무제표 고치지 말고 그냥 올해 손익에 반영해라. 이게 중대하지 않은 오류. 여러분은 뭘로 하고 싶겠어요? 중대한 오류로 해,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해. 이걸로 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어떻게 또 앞에 걸 다 뜯어 고쳐?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어떻게 판단하죠? 금액이 이제 크면 중대한 거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중대하지 않은 건데, 금액이 크냐, 크지 않느냐? 100만 원은 커요, 크지 않아요? 100만 원. 커요? 삼성전자한테 100만 원. 안 크죠? 100억. 삼성전자한테 크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판단하기 나름이고, 이거를 요걸로 해서 다 뜯어 고치겠다.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은 요걸로 많이 처리하죠. 요걸로 하면 이제 세무조정하기도 복잡해지고 그래요. 뭐 한번 풀어볼까요? 8번 문제. 우리 224페이지 문제고요. 8번.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 처리의 대상이 아닌 것. 잘못된 걸 바로 고치는 거. 전기말 기말 재고자산 누락돼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잘못돼 있는 거 바로 고치는 거 맞죠? 전기 미지급 비용. 왜? 잘못되어 있는 거 바로 고치는 거 맞죠? 전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과대 계산. 잘못한 거 바로 고치는 거 맞네요. 선입선출법. 잘못했나요? 아니야. 선입선출법으로 쓰는 것도 맞아. 근데 후입선출법이 더 적합한 것 같아.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건 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오류 수정이 아니라 회계 변경으로 봐야 된다. 그죠? 정책의 변경, 회계 변경 중에서도 정책의 변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9번 문제 225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다음 중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그죠? 중대하지 않으면 오류 수정은 크게 중대하면 소급법, 중대하지 않으면 단기 일괄 처리법인데 중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요거 여기 전기 오류 수정 손익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라는 거고요.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 2월 이익이익연금에 반영하여 관련 계정 잔액을 고친다. 그쵸? 중대하면 오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 금액을 전부 뜯어 고치라는 거니까 맞고요.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은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를 항목은 재작성해야 되고요. 그죠? 재작성하라고 돼 있고요. 충당 부채로 인식한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은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은 뭐라고요? 잘못되어 있는 걸 바르게 고치는 게 오류 수정이야. 충당 부채.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금액으로 추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 예측 기법이 더 발달한 거죠.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은 거야. 더 잘하려고 하는 건 정책 변경이에요. 정책 변경. 정책 변경 중에서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변경, 오류 수정. 회계 변경은 크게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있었고 오류 수정 있었고요. 얘는 잘했던 걸 더 잘하려고, 얘는 잘못됐던 걸 바로잡는 게 바르게 고치는 게 오류 수정이었고요.
소급법, 단기 일괄처리법, 전진법이 있었죠. 소급법이라고 하는 건 소급해서 2월 이익 잉여금에 반영하는 거고요. 전기대미조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회계 정책의 변경, 정소 맞죠? 중대한 오류, 오류 중에서도 중대한 오류면 소급법이었고요. 비교 가능성이 높아져요. 앞에 거를 다 고치기 때문에 단점은 신뢰성이 낮아지죠. 아니 앞에 거 재무제표를 언제든지 고칠 수 있으면 그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쵸. 실무적인 적용이 어려워. 앞에 거 다 고치려고 해봐요. 아우, 머리 아프다. 생각만 해도, 그죠? 전진법부터 살펴보시면,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단기 이후의 기간에 앞으로 반영하는 걸 전진법이라고 하고요. 전기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회계 추정의 변경, 정소, 추전, 그쵸? 추정의 변경이 전진법, 신뢰성이 높아지죠. 앞에 걸 안 건드리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비교 가능성은 낮아져요. 앞에 거를 고쳐야 되는데 앞에 거의 오류를 그냥 다 앞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회계 변경의 효과 파악이 좀 어려워지고요. 단기 일괄 처리법은 이 둘 어느 쯤에 있네요. 단기 손익에 전액을 반영해요. 단기 이후에는 반영하지 않아. 그냥 단기에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류 수정 중에서 앞에 거를 안 뜯어 고치고 그냥 올해에다 다 처리해 버리는 거. 단기 일괄 처리법. 중대하지 않은 오류 같은 경우에 단기 일괄 처리법으로 처리하고요. 신뢰성은 높아지죠. 앞에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비교 가능성은 떨어지고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죠? 앞에 거, 이거 사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이번에 손익에 전부 반영해서 이익을 조작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학문에서 배우는 거랑 실제 나오면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야, 안 걸리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 받거나 그다음에 감사 받을 때 시침이 떼고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막 이익이 많이 나오면 나 그때 잘못했는데 그러면 이때 앞에 거 이 회계사님도 뜯어 고치려고 하면 승질 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수 이익 조장의 가능성도 존재해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이런 걸 잘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되나 모르겠네. 1번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일괄처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일괄처리법 물어봤네요. 그죠? 과거와 단기의 재무제표가 동일한 회계 방법에 따라 작성되므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향상된다. 땡이죠.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높은 건 소급법이죠. 그죠? 과거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유지되겠죠. 앞에 걸 고치지 않으니까. 그죠? 모든 누적학과를 단기에 일괄하여 처리하므로 단기 손익을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나요? 과거에 잘못한 걸 올해 이익이나 손실로 처리하는 거니까 단기 손익은 적정하게 표시되지 않겠죠. 과거의 재무제표를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수정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과거의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는다고요. 고치는 건 소급법이라고요. 되셨죠? 여기까지 하시면 회계변경과 오류 수정 파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변경 오류 수정은 전산세무 2급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번에는 전산회계를 본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중점을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의 우리의 수업의 절반을 재무회계 이론 파트에 그냥 다 쏟아 부었네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원가에게 또 들어가야 되죠. 원가에게도 너무 또 저거 하지 않고 원가에도 차근차근 이렇게 잘 꼼꼼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내년이 아니라 다음 학기까지 전산세무 2급 진도를 나가면 되기 때문에 한결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빨리 또 빼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원가에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